네, 이제는 변인을 한 개만 가지고 시각화하는 게 아니고 변인을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 시각화가 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탐사하는데 가장 그 쉽고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하긴 하겠지만 네, 기초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변인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이 변인이 이 연속형일 때에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이 연속되지 않는 아까 그랬던 게 사라졌네요. 오, 네, 사라졌습니다. 자, 연속되지 않는 네, 범주형 변인인 경우에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 bar plot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변인이 우리가 두 개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variable number 1 있을 수 있고요. variable number 2가 있을 수 있겠죠. 자, variable number 1 첫 번째 변인이 그 카테고리칼일 확률이 있죠. 카테고리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칼 혹은 네, 컨티뉴어스한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변인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칼 할 수 있고요. 카테고리칼 혹은 컨티뉴어스 할 수 있죠. 연속형 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약간 느린데요, 지금.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네,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네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크게 네, 이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지금 네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둘 다 카테고리칼인 경우, 그리고 일사분면이죠. 둘 다 카테고리칼인 경우, 그리고 둘다 네, 컨티뉴어스인 경우 두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보면 하나는 컨티뉴어스, 하나는 카테고리칼. 이쪽에서 보면 하나는 카테고리칼, 하나는 컨티뉴어스이기 때문에 예,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칼 두 가지가 남는데요. 네. 두 가지 간의 관계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답을 지금 드리기 전에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는 카테고리칼이 지금 몇 개 있었었나요? 한 개밖에 없었죠. 네,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전인 경우에는 카테고리칼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전 이렇게 지역 말고는 예, 범주형 변이 없기 때문에 범주형 변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음, 어떤 지역에서 주로 소비를 많이 할까? 이런 것도 괜찮겠죠. 아까 했었던 거. 그리고 어떤 지역에 네, 부자들이 많은지 네,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보죠. 자, 자, 아까 했었던 거는 그 나이로만 했었죠. 나이로. 자, 이번에는 한번 일단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purchase amount를 지난번에 했었던 것 같으니까 annual income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그냥 비주얼라이즈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지만 비주얼라이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draw histogram for annual income이었나요? annual income. 네, 저거랑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annual 여기 언더스코어가 있으니까 잊으시면 안 되고요. income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걸 먼저 그리는 이유는 어디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이, 이 샘플을 잘라볼 건지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요? 자,
대략 보니까 3만 불이 가장 적고요. 지금 3만 불이 가장 적고 여기 4만 불 이게 쭉 가면 7만 불 이상이 있죠. 그죠? 주로 한 5만 불 정도에서 가를 것 같긴 해요. 5만 불을 기준으로 5만 불 이상은 좀 부유하신 분 6만 불 정도 할까요? 6만 불. 5만 불은 요즘에 좀 네.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다고 하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5만 불 네. 로 나눠보죠. 6만 불을 기준으로 나눠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divide the data by 뭐로 나누나요? annual income. annual income으로 나누는데 그럼 자, 어떤 식으로 될까요? 6만까지요. 제로에서 6만까지는 6만 맞나요? 까지는 low라고 해야 되겠죠? so that 요렇게 그리고 6만에서 6만 1이겠죠. 6만 1. 이거 겹치면 더블 카운트가 되니까 헷갈리겠죠. 자, 6만에서 지금은 7만 5천 정도 났으니까 뭐 9만 안전하게 9만 정도로 해 놓을까요? 네. 6만 6만 1이겠죠. 6만 네. 6만 1인가요? 죄송합니다. 6만 1에서 9만까지. 네. 이런 식으로 요거는 하이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일단 높다 낮다가 이게 되게 연속성이 있기는 있죠. 연속성이 있긴 있지만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로 지금 카테고라이징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테고리컬 변이니까 카테고리컬 변이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뭐 제가 혼자 했는 여기 잘 됐었었는데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쭉 따라가 보면 인컴 카테고리라는 걸 만들었죠. 지금 여기서 로우 하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한 것 같죠. 제대로. 네. 나중에 이제 금액이랑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긴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는 코드를 갖다가 쓰도록 할게요. 네, 이걸 가지고 커스터머 데이터가 틀린 것 같죠. 지금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건 네, 커스터머 데이터 중간에 한번 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커스터머 데이터를 못 읽는 것을 보니 네, 세션이 한번 멈춘 것 같은데요. 네, 커스터머 데이터 커스터머 데이터 그리고 여기도 커스터머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PD 애뉴얼 인컴이 저런 식으로 0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여기에 있는 no 마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에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나오면 이제 no module name ace tool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이런 거는 ace tool이라는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에러인데요. 이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 주면 아마 요 툴을 설치를 하라고 하든지 혹은 이것을 설치하지 않고 예,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코드를 주는 게 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온 거 보면 45,000이 로우, 여기 하이가 65,000 있죠. 나머지는 로우고 대략 맞는 것 같은데요. 네, without using that tool. 자, ace tool이라는 거 없이 한번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코드를 주지 않았는데 코드를 달라고 해보죠. keep the code.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네, 쓰는 방법이겠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카피하고 요거 대신에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변인이 새로 생겼죠. annual income 여기서 파생된 변인이 income 카테고리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인컴 카테고리와 이제 드디어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그 인컴 데이터가 원래는 연속형 변인이었으나 이거를 범주화 변인으로 바꿨죠. 원래는 3만 불에서 8만 불까지 가는 연속형 쭉 이어지는 변인이었는데 편의상 저희가 이거를 6만 불을 기준으로 6만 불 이하는 로우, 6만 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이로 지금 변경을 한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로우 하이로 범주화된 그 연소득과 그 사람들이 사는 어느 출신인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간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Visualize.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Association입니다. Association이 뭐죠? 연관성이죠. 혹은 관계를 보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관계를 파악하는데 자, 뭐와 뭐 사이에 지금 나온 변인 하나는 annual income이죠. annual income이 아니라 인컴 카테고리죠. 인컴 카테고리죠. 이것과 하나는 위전이었죠. 네, 어떤 걸 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우선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패턴의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차트를 그려줬는데 한번 볼까요? 자, 북에서 오신 분들은 자, 봅시다. 인컴 카테고리가 이 주황색이 로우고요. 이 빨강색이 이 오렌지가 로우, 주황색이 하이죠.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북부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인컴이 낮은 쪽이 많습니다. 6만 불 이하. 그리고 사우스는 거의 반반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서부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네, 인컴이 많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북쪽이 약간 가난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여러분들이 뭐 파악하실 뭐 원하신 대로 레이블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유하신 저기 그 조금 그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서부인 경우에는 연봉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막대 차트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는 방법보다 조금 더 전통적으로 보는 방법은 모자이크 플랫이 있는데요. 모자이크 플랫을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Draw mosaic plot.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결과값이 모자이크처럼 생겨서 그래요. 자, 모자이크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특히 이제 카테고리가 많은 경우에는 한눈에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쉬워요. 자, 바로 그려줬죠. 오늘 이렇게 트래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위쪽이 하이, 이 아래쪽이 로우 같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노스고 여기 이스트인데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스트는 원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트로 나타내도 면적이 상당히 작죠. 이 빨간색이 이스트입니다. 위, 아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의 나눠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트는 6만 불 미만 되시는 분이 다죠. 전부 다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죠. 자, 요 녹색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이 노스죠. 노스는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잘 안 보이는,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조금 요 정도. 네, 이게 노스인 경우는 여기가 하이, 여기가 로우죠. 그러면 북쪽인 경우에는 로우, 낮은 쪽이 더 많죠. 그리고 사우스는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하게 거의 반반 나눠져 있고
이 차트가 색깔이 참 이게 별로 안 보이, 잘 제대로 안 썼는데, 자, 여기 경우는 얘가 웨스트인가요? 웨스트인 경우에는 연봉이 많으신 분, 6만 불 이상 되시는 분이 아닌 분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서부가 좀 잘 사시는 분, 북부가 좀 못 사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같은 제품이라도 네, 돈이 있으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어떤 제품을 팔 것인지 혹은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마케팅을 어떻게 다각할 것인지 예,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이크 플랫 같은 경우에는 어때 면적을 보면 아시죠? 에어리아가 다르면 자, 에어리아가 자, 자 모자이크 플랫의 경우 자, 면적을 비교하는 거다. 면적을 비교해요. 자,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네. 한 변인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다른 한 변인의 정보를 예측이 어느 정도 예, 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면적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신 손님은 예, 북부에서 오신 손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확률적으로 이분이 6만 불 이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미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미만이라고 답하게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더 높죠. 야, 이분은 네, 서부에서 오신 손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측하기에 아마 연봉이 6만 불 초과되는 분이라고 예측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겠죠. 맞을 확률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분이 어디서 왔느냐, 위전, 지역을 알려줬을 때,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받았을 때 이분의 인컴 수준을 예측을 어느 정도 100% 맞지는 않겠지만 높은 확률을 맞출 수 있다면 두 변이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정보를 줬을 때 그분의 인컴을 예측할 수 없다면 네, 두 변이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측 가능성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 간의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에 그 지금 살고 계신 지역과 네, 인컴 수준이 관계가 전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요? 이렇게 예, 에어리어 이 면적 간의 차이가 하나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동부는 제가 빼고요. 북부, 뭐 북부, 남부, 서부 이런 식으로 면적이 다 같으면 그렇죠. 면적이 다 같다는 얘기는 네, 어떤 이분이 오셨던 동네에 대한 지역 정보를 줬을 때 이분의 인컴에 대한 정보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모자이크 플랫은 뭘 비교한다고요? 면적을 비교한다고요. 면적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합니다. 또 모자이크 플랫은 언제요? 둘 다 카테고리칼. 두 변인 모두 다 카테고리칼인 경우에 네, 투 카테고리칼이랄까요? 네, 둘 다 카테고리칼인 경우에 모자이크 플랫을 활용합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제가 한번 카피해서 넣어 볼까요? 여기가 요거였으니까요. 코드가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들도 요 위에 보면 이미 그 이 통계를 수행하기 위한 패키지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모자이크라는 거를 네, 임포트를 해 와야 되는 건데 이 임포트가 있는 패키지가 요거란 얘기죠. 네. 실행을 해보면요. 네, 같은 식으로 나오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GPT 창에서 봤었던 거랑 예, 정확히 같은 테이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두 변인 모두 다 카테고리칼인 경우에 우리가 그리는 차트는 모자이크 플랫입니다. 모자이크처럼 생겼죠. 그러면 모자이크 플랫을 가지고 두 변인 간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는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네,
면적 간 차이가 있느냐. 면적의 차이가 있을수록 두 변인 간 관계가 있다는 큐가 되겠죠. 자, 두 변인 카테고리칼은 여기까지 끊어서 하고요. 예, 다음 형태는 둘 모두 컨티뉴어스인 경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